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술의 대식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럽 축구 개막이 다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맞아서 간단하게 좀 프리뷰를 하려고 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네. 진짜 이제 뭐 프리미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개막이. 그렇죠. 네. 너무 벌써 시즌이 확실히 월드컵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나서 그런지 벌써 이제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끝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유럽 축구가 오려고 하고 있고요. 뭐 얼마 전에도 그리고 뭐 어제까지도 이 한국에서 프리시즌 투어를 하면서 조금씩 이 유럽 축구가 다시 올라올 거라는 좀 그런 기운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솔직히 뭐 덴마크 리그 지금 조기성 선수는 일찍 가가지고 벌써 지금 리그 2경기 연속골 터뜨려주고 있고 홍현석 선수도 시즌 출발 잘하고 있어서 네. 좀 일부 이제 유로파 선수들은 이제 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선수들도 이번 시즌 좋은 활약해줘서 이게 좀 기세가 뭐 아시안 게임이랑 아시안컵까지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뭐 이강인 선수의 PSG 이적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미넨 이적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많아요. 네, PL은 뭐 당연히 뭐 손흥민 선수 그리고 뭐 황희찬 그리고 김지수 선수까지 황의조 선수까지 굉장히 또 다양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빅6 팀, 프리미어리그 빅6 팀의 다음 시즌 예상을 좀 해보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넘어서 트래블까지 이렇게 했던 좀 맨시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 뭐 지난 시즌에 뭐 더할 나위 없는 시즌을 보냈고요. 뭐 리그 우승뿐 아니라 정말 뭐 전무후무한 트래블 그리고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사상 최초로 트래블을 2번 달성한 감독이 되기도 했고요. 역사상 최고 반열 수준에 이렇게 거론될 정도로 펩 감독은 대단한 이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 맨체스터 시티부터 뭐 사실상 다음 시즌 PL 우승 영순위라고 봐도 무방할 팀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순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뭐 펩 가르디올라가 맨시티를 정말 잘 만들고 있고 뭐 다음 시즌에도 정말 대단한 활약을 좀 펼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차례차례 이제 말씀을 드릴 목차가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다음 시즌 어떤 포메이션 그리고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예상까지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맨시티 이적 시장은 근데 아직까지는 좀 미미해요. 사실 영입된 게 코바치치. 네. 그러니까 1군 선수로는 좀 딱 주전급이나 최소한 로테이션 멤버로 활용될 만한 선수는 지금 코바시치 정도만 영입됐고 나간 선수는 이제 균도안이랑 이제 마리드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일단 어쨌든 트래블을 입력한 상태에서 굳이 솔직히 제가 펩이어도 아니면 다른 여러분 이제 팬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팬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맨시티는 거의 완벽한데 굳이 막 많은 걸 바꿀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과르디올라 감독의 성격상 정말 완벽주의를 추구를 하잖아요. 맞아요. 어제도 네. 어제 그 아틀레티코랑 맨시티 경기를 제가 이제 직접 현장 취재 갔다 왔는데 네. 진짜 그 완벽주의자의 감독이 성향이 시메오네 감독이랑 이제 과르디올라가 딱 있는데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 전술 지시 내리고 네. 프리시즌 경기인데도 이게 자존심 탁 세워가지고 절대 애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술 지시 내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네. 지지 말고 어쨌든 계속 싸워주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아마 이적 시장에서도 계속 그렇죠. 반영되고 당연히 뭐 시즌 준비에도 반영이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완벽주의를 추구를 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봤을 때 어쨌든 계속해서 최고가 돼야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따라서 이번 시즌에 이적 시장을 그렇게 활발하게 보내지 않았다는 점, 아니 못했다는 점이 약간은 조금은 불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최근에 이제 그바르디올 선수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라이프치가 조금 이적료를 세게 부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맨시티도 조금 선뜻 돈을 지르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1억 파운드라는 금액이 최근에 물론 이적 시장이 너무 막 진짜 미쳐 날뛰어서 뭐 1억 유로의 선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한다고 하지만 수비수한테 1억 파운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바르디올 선수가 젊고 뭐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인다 하더라고 더군다나 맨시티가 수비가 또 약한 게 아닌 상태에서 맞습니다. 1억 파운드는 이제 구단 넘게 지르면 이제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거든요. 그렇죠. 네. 그 돈을 한번 이제 섣불리 맨시티가 지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라이프치히가 이적료를 좀 세게 부르다 보니까 다소 예상했던 것보다 그바르디올 이적 사가가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영입된 1군 선수는 맨시티는 코바치치가 유일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적설, 그러니까 나갈 선수들의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은 더 오히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명이잖아요. 네. 카이 워커 선수랑 베르나르도 실바. 어쨌든 카이 워커는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 바이에른 미넨이 나오고 있고 이제 뭐 베르나르도 실바는 PSG가 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살짝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직전에 이제 PSG가 갑자기 뭐 오스만 덴벨레를 영입한다는 이런 이적설이 나오고 있어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계속 PSG가 노릴지 계속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두 선수가
계속 방출설 이제 다른 팀으로 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맨시티는 어쨌든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커 선수도 그렇고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도 그렇고 지금 바이렌 미넨전도 그렇고 이번 아틀레티코전에서 계속 선발로 기용했고 워커 네. 선수는 주장 원자까지 뛰고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발로도 계속 뛰게 해줬고 어떻게 보면 계속 등용할 것이다. 너희 웬만하면 우리가 계속 잡고 있을 것이라는 거를 선수들한테도 그리고 팬들한테도 그리고 어쩌면 그 두 선수를 노리는 팀한테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진짜 뭐 어제 경기에서도 알레띠와의 경기에서도 주장 원장을 달고 또 워커가 뛴 적도 있었고 워커의 그 중거리 슛 한 방도 있었고 그렇죠. 그 베르나 실바도 보면서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잘한다. 네, 또 현장에서 보셨으면 더 그게 와닿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지금 뭐 베르나르도 실바나 워커나 그리고 이미 나간 균도안이나 그 자리를 어쨌든 좀 염두에 둬야 하는 펩 감독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어쨌든 균도안이 빠졌다는 것 중앙에서 뭐 공수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주는 균도안이 빠지고 코바시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스타일적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이에요. 사실 균도안 선수는 어떻게 보면 공수 좀 사이드로 많이 빠져서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로 가져가고 그쵸. 때로는 이제 페널티 박스로 직접 본인이 들어가서 득점력을 지난 시즌에 또 득점력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코바치치 선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공을 좀 더 가운데서 후방에서 받아서 직접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끌고 올라가지만 사실 타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살짝 그렇게 그렇죠. 베스트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균도안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지는 않을 것이고 펩 감독이 선수의 스타일을 절대 저희 모르지 않을 거라서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더 분석을 잘할 텐데 그럼요. 그 역할을 똑같이 맡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그르실 아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바시치가 이제 삼각 편대가 구성이 된다면 살짝 지난 시즌과는 좀 이 측면에 있어서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코바시치를 좀 중앙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측면은 원래 맨시티가 강했지만 좀 지난 시즌에 조금 케빈 데브라이너가 좀 빠졌을 때의 문제가 중앙에서 조금 치고 돌아갈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스톤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스톤스가 중앙 미드필더로 고용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의 변화를 좀 코바시치를 통해서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균도안이 사실 뭐 중앙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측면 삼각형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능한 선수잖아요. 그냥 도사예요, 도사. 네, 기본적으로 이런 연계의 도 같은 선수고 수비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균도안이 없고 그 대신에 코바시치가 왔다? 코바시치는 물론 볼 운반과 공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도 수비 밸런스를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측면으로의 연계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 균도안보다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볼 전진 다만 이제 후방에서 볼을 운반해주는 능력 자체는 우리가 로드리의 부담감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어쨌든 로드리가 너무 많은 경기를 좀 물론 칼빈 필리스가 너무 뭐 자체적 논란까지 해가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 혹사된 것도 있지만 확실히 로드리 선수를 그렇게 계속 혹사시킨다는 거는 펩 감독 입장에서도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로드리의 빌드업 부담감을 코바시치가 본인이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로드리의 부담감도 덜어주고 사실 또 좌측면에 있어서 지난 시즌에 또 맨시티가 좀 과부하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릴리시를 통한 볼 전진이 너무 많았다는 건데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코바시치가 좀 더 덜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바시치가 조금 더 수비적인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릴리시나 혹은 측면 자원들에게 집중됐던 이 과부하를 좀 덜어줄 수 있다. 공격적인 면에서 볼 운반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그래도 이 코바시치가 영입이 된다 한들 기본적으로 펩 감독이 추구하는 그 축구가 유의미하게 변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절대 아무도 그렇게 난 지난 시즌에 만들었던 3-2-4-1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미넨에서도 지금 미넨과의 프리시즌 경기 어제 아틀레티코와의 경기에서 그 체제가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냥 선수 위치에만 조금 변화가 있었을 뿐이지 그 전술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성을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3-2-4-1 혹은 뭐 유사시에는 뭐 백포로도 내려오고 스톤스가 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3-2-4-1 포메이션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선수에만 조금씩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맨시티의 다음 시즌이고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지금 이탈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영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난 시즌보다는 선수 뎁스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사실 지난 시즌부터 어떻게 보면 메시가 그러니까 주전 명단은 완벽하고 뭐 선수단 세계 최고지만 그렇게 막 1군이 두텁다라고 말할 수 없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어쨌든 마레즈가 나온 상황에서 베르나르도 실바와 글래시 필포든 정도만 이제 윙어 뎁스가 남았거든요. 윙어로 또 활용될 수 있는 선수는 그 정도 남았는데 사실 베실바랑 글래시가 해주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3백, 그다음에 앞에 두 명 이제 로드리와 그다음에 이제 스톤스가 위치할 때 이 사이드에서 거의 윙백처럼 움직이던 선수가 이제 베시바랑 글리시인데 이 두 선수가 수비 부담감도 너무 많았어요. 윙백처럼 이제 수비 전환 역습 상황에서는 두 선수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수비 가담을 해줬었는데 글리시가 베실바가 그걸 한 시즌 내내 해준다? 그렇죠. 아 조금은 이제 무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마레즈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자리는 좀 축구 선수가 한 명 정도는 영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적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 그릴리쉬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좌우 측면에서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를 저는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더해서 굉장히 또 하드하게 움직여주고 굉장히 근데 두 선수의 활약은 사실 두 선수 모두 한 명이라도 부상으로 삐끗했다? 그러면은 저는 트래블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운이 좀 따라줬던 시즌이기도 했어요. 사실 시즌 자체는 운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부상 물론 가정법이지만 누구 예를 들어 홀란드 갑자기 부상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맨시티도 완전히 크게 전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맨시티도 생각보다 1군 전주가 전력이 워낙 강하지만 한 명 한 명 모두가 더 소중한 선수들이 이렇게다 보니까 한 명을 잃었을 때 타격이 너무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뎁스가 지난 시즌은 없었지만 물론 부상이 다음 시즌 그런 우려가 없어야지 맨시티가 당연히 시즌을 잘 치를 수 있겠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런 부상의 이탈이 생기면 더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시즌 운영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물론 월드컵이 지난 시즌처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즌이 뭐 선수들의 피로도가 그렇게 막 누적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즌은 길고 그래도 어쨌든 후반기 되면 또 후반기나 그다음에 박싱데이 같은 경우는 일정이 워낙 빡빡하잖아요 프리미어리그는. 그거 때 리스크 관리 부상 리스크 관리를 맨시티가 잘해줘야 되는데 영입이 조금 되어야 그런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른 팀도 아니고 유럽 챔피언 그리고 트래블을 했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팀이라면은 1군 이렇게 한다? 아 정말 걱정 없어요. 근데 트래블을 달성했던 그리고 그만큼의 기대가 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파심이 있는 게 아닌가. 기대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실망도 커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어쨌든 맨시티 팬들이 이상을 원하는 건 트래블 이상의 맞죠. 트래블에 최소한 가까운 정도의 이런 성과를 원할 텐데 그런 성과를 2년 연속 유지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2년 연속 뭐 그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3연패가 진짜 전무후무하다고 평가받는 것처럼 트래블을 2번 연속 기록한다는 팀은 사실 2년 연속 한 팀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의 성적을 내려면은 두 시즌 내내 그럼 거기 부상에 대한 우려가 지난 시즌 물론 데브라이너 선수가 좀 중간중간 계속 다치면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한 시즌 내는 잘 조금씩 관리를 해주면서 이제 뛰어줬고 근데 다음 시즌은 또 그런 부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이게 보장할 수 없는 게 이제 축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팬들이 조금은 걱정하는 게 아닐까. 사실 리그 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팀들은 전술적인거나 뭐 이런 선수가 이 포지션이 약해요를 걱정한다는 건데 사실 부상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맨시티 전력이 이미 너무 탄탄하기라는 걸 좀 방증해주는 또 하나의 좀 예시가 아닌가 해요. 그렇죠.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포지션은 이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지. 어디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고. 하지만 어쨌든 맨시티가 정말 뭐 기대치가 높은 만큼 하나 더 보완될 게 있다면 어쨌든 지금 이적 시장에서 이탈 선수의 공백을 좀 더 메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정리를 해봅니다. 뭐 추가 점수 영입이 되지 않으면 아마 포든 선수의 활약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시즌 초반에도 지난 시즌 굉장히 활약이 좋았다가 후반기는 이제 주전 경쟁이 조금 밀려나면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주로 나왔는데 어제 경기에서 보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베실바랑 같이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아마 포든 선수의 이제 어쨌든 워낙 또 중요한 맨시티에서 상징성이 있는 선수고 또 전체적인 선수잖아요. 팩발도 굉장히 아끼는 선수고. 그럼 그 선수의 활약이 얼마나 또 중요할지가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즈가 아마 다음 시즌은 좀 더 기회를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데 또 월드컵 위너잖아요. 그러면서 두 선수의 그 젊은 또 어떻게 보면 맨시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선수들인데 그 두 선수가 활약해줘야 되는 좀 역량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영입 추가적으로 없다면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뭐 NCT의 다음 시즌 행보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